수량도 보게 되게 되면은, 나라마다, 이 측정하는 도량형이 다 다릅니다. 뭐, 다르기도 하고, 또, 단위도 틀리기도 합니다. 여기 보다시피, 잉글리시 톤, 그 다음에, 이 아메리칸 톤, 그 다음에 이 킬로톤 내지는 메트릭 톤이 있는데 톤이라 하더라도 영국의 잉글리시 톤은 그 1톤이 그 1061kg 정도를 계산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아메리카 톤은 이 907kg를 아메리카 톤의 1톤입니다. 그 다음 메트릭 톤은 말 그대로 뭐 1000kg입니다. 1톤이. 그래서 이 잉글리시 톤을 우리가 롱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칸 톤을 숏톤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킬로톤을 메트릭 톤으로 표현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량의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gross weight, net weight, 그 다음에 legal weight가 있는데, gross weight는 상품을 포장한 채로의 중량, 상품의 무게와 포장의 무게를 합한 총무게입니다. 순중량은 포장 무게를 제외한 것, 그 다음 법적 중량은 상품의 무게에다가 법적으로 인정한 포장 무게를 합한 중량이 legal weight입니다. 그 다음에 길이에 있어서도 뭐 생사라든지 직물, 섬유 제품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래에서 이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. 근데 우리는 미터도 있고, 그 다음에 야드, 그 다음에 피트, 인치 같은 이런 길이의 단위가 사용되고, 그죠? 그 다음에 용적에 있어서도 배럴이라든지 갤론이라든지 리터라든지 부쉘이라든지 큐빅 미터라든지 CBM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고요. 이런 용적 단위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말은 매매 당사자들 간에 서로 익숙치 않은 그런 이 수량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무역에 의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기준을 정확하게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겠습니다. 여기 그 슈퍼피트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잠시 설명을 붙이면은 1평방 피트 곱하기 1인치에 해당되는 부피입니다. 네?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개수입니다. 개수. 이 전자제품 등과 같은 일반 상품의 개수는 피스라든지 세트로 단위를 쓰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연필, 양말 등은 이 다전이라든지, 그 다음에 핀과 같은 값싼 이 자파 제품은 그로스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, 여기 1다전 하게 되면은 12개 피스, 그 다음에 1그로스는 12다전, 그 다음에 1 스몰 그로스, 1 그레이트 그로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기 바라고, 여기서 지금 보면 1210이 아니라 12 곱하기 10을 말하고, 여기서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렇게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해야 됩니다. 여기 기억을 해 두세요. 그 다음에 이 포장 단위입니다. 이 면화라든지 밀가루, 시멘트, 비료, 통조림 이런 유제품 그리고 유제품 등의 거래에서는 베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이라든지
케이스라든지 이런 포장 용기가 이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 해서 more or less clause입니다. 사실 운송 도중에 이 감량이 예상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뭘 실었는데 이 밀가루를 실었는데 밀가루가 뭐 습도의 차이에 가지고 조금 줄어든다든지, 그 다음에 또 그 무게가, 그 다음에 또 액체로 했는데 그것이 또 말라가지고 조금 이 이 온도라든지 이 운송 도중에 습도의 변화에 가지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감량이 예상되는 품목을 거래할 때는 이 과부족 용인입니다. 용인. 이걸 인정한 용인 이겠죠. 이 조건을 활용하면 일정 비율의 과부족,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의미에서의 과부족입니다. more or less 5%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5% 이내의 과부족이 발생해도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항을 무역계약의 수량 조건에서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감량이 예상되는 품목의 경우에 향후 클레임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 이 가격 조건입니다. 프라이스죠. 이 무역 거래에서 이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는 뭐 여러 원가에다가 운송비, 보험료 프리미엄, 그 다음에 통관비 등의 이 부도의 비용과, 그 다음에 이 위험을 누가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는 이 동시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. 계약서에는 매매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,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명륜동에 있는 창고 내지는 물류센터에 있는 보관되어 있는 이 물품을 부산의 항구까지, 부산항까지 가서 그 다음 실어가지고 또 뭐 LA까지 간다 할 때 사실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 뭐 명륜동에서 또 뭐 그 사이에 있는 의왕 ICD의 물건을 컨테이너 실어 보냈다가 의왕 ICD에서 부산의 항구까지 실어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물건을 가서 싣고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운송, 그 다음에 또 싣고 내리고 또 실는 그런 과정을 겪겠죠. 그럴 경우에 매매 당사자가 비용의 부담, 여기 비용이라는 건 운송비, 크게 볼 때 운송비하고 그 다음에 이 화물의 멸실이라든지 손상의 위험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 하는 것은 매매 계약서 상의 거래 조건, 정형 거래 조건, 이것은 가격 조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. 이 내용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 인코턴즈 2010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조건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적 조건입니다. 이 선적 조건은 보면은 이 대부분의 화물은 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집니다. 또 거기에 추가로 이 고가 제품이라든지 유행성 제품 등은 이 항공 운송을 이용하기도 하겠죠. 그 다음에 또 이 컨테이너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항만에서 항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 투 포시 아니라 이 송하인의 이 문전, 이런 말을 씁니다. 문전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, 도어 투 도어. 아주 일괄적으로 운송하는 이 복합 운송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옛날 단일의 해상 운송의 주요 것이 아니라 이제는
수화인이 자기의 집 앞에서 운송인에게, 도로 운송인에게 아니면은 뭐 국제 이 택배 관련된 업자에게 전달하면은 거기서 또 이 항공스키 내지는 선박으로 다시 연결돼 가지고 항만이나 공항에 내리고 난 뒤에 거기서 수화인의 문전까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컨테이너의 이용, 그 다음에 이 복합운송의 그 활용에 의해서 가능해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날 이 선적이라고 하는 이 쉬프먼트는 이 선박뿐만이 아니라 항공기에 적재할 때도 쉬프먼트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, 심지어는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운송인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사가 아니야. 예? 이 선장이 아니야. 그러고 파일로트, 비행기를 모는 파일로트가 아니야. 그냥 운송인은 뭐냐? 운송회사. 운송회사에서 자신의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인도한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. 운송인. 예? 그 영어로서는 carrier다.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선적 시기를 이 무역계약서 상에 약정할 때 매월 며칠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하지 않고 매월 며칠까지라고 하는 보통 최종 선적일이라든지 매월달, 선적월을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적월을 정할 경우에는 이 수출업자가 임의로 그 정해진 달 안에 그 선적 시기를 선택해서 선적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 계약서 상에 선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prompt라든지 immediately, as soon as possible, ASAP 이러한 막연한 표현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선적 관련해 가지고 partial shipment, 이것은 한꺼번에 계약 물품을 계약 물품 내지는 약정 물품을 전량 선적하지 않고 2번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이 경우가 분할 선적입니다. 계약상에 분할 선적을 금지한다는 문언, 워드,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분할 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하지만은 이 한꺼번에 수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계약서 상에 partial shipment is prohibited라든지 이런 식의 이 문헌이 specified 되어 있어야 되겠죠. 명시되어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 환적, transshipment입니다. 환적. 운송 도중에 다른 선박이라든지 철도, 항공기 같은 이 다른 이 운송기관, mode of transport, 옮겨 실는 경우에 이 우리가 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환적을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운송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싣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파손이라든지 분실, 파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실과 같은 이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. 직접 하는 선편이 다이렉트 라인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겠죠. 당연히 이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환적이 허용되겠죠. Combined Transportation. 그 다음에 이 보험 조건입니다. 운송과 관련된 보험에는
해상보험, 육상보험, 항공보험, 대체로 무역거래에서는 해상보험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담보 범위를 보면은 담보 범위를 연장하게 되면 해상보험에서도 이 육상보험의 위험까지도 이 해상보험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.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부산에서 LA로 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LA로 가는데 주 운송이 이겁니다만은 육상 운송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여기서의 위험까지도 해상보험에서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항공화물도 항공화물의 경우는 대체로 사실은 3, 4일 정도의 보험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것도 관례에 따라 가지고 해상보험으로 이 담보 됩니다. 그리고 이 해상보험 계약은 인코텀즈 상에 사용되고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. 요 내용은 우리 인코텀즈 2010년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죠. 이 CIF는 우리말로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인데 이것은 이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결제 조건인데 신용장도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. 간단하게 보면은 이 신용장의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이 방식입니다. 이 수출업자는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선화증권과 같은 운송 서류를 구비하면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이 결제 방식입니다. 그 다음에 이 하한 추심 방식, 추심은 컬렉션, 하한음 뒤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. 네, 다큐멘터리입니다. 다큐멘터리, bill of exchange, bill of exchange. 이것은 이 수출업자가 계약 물품을 선적하고 난 이후에 환음을 발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표현을 화한음이라 하면 이 경우에 화한음을 수입업자 앞으로 직업인이죠. 발행해서 이 은행에서의 추심을 활용해 가지고 대금을 찾는 이 방식인데 DP 조건과 DA 조건으로 구분됩니다. 뒤에 또 자세히 결제 분야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의 지급 보증입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지급 보증 없이 오로지 수입업자의 신용을 토대로 차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그 다음에 수입업자의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신용을 토대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신용 상태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단골 거래처라든지 아니면은 본지사 간의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송금 방식입니다. 이건 직접 대금을 송금해 주는데 송금 수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송금하는 은행에게
수취인에게 송금을 받은 이 수취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이 지급 지시서가 송금환입니다. 송금환. 그런데 이것을 우편으로 전달하느냐, 전신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편 환과 전신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팩토링, 포피팅, 상호계산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선불 방식, 이것은 대금 결제의 시기입니다. 주문과 동시에 대금 전부를 송금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20, 30%를 지급하고 잔금은 선적이 끝난 후에 하는 것. Payment in advance죠, 그죠? Payment in adva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 동시 지급, 대금 교환, 대금 교환도 조건. 여기서 대금과 교환해서 무엇을 준다 한다. 이면 대금도 조건. 서류 상환불. 서류를 받고 수출업자가 물품의 선적을 증명하는 BL, 선화증권, Bill of Lading, 선화증권과 같은 운송 서류를 이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점이라든지 거래은행에 제시하면은 운송 서류와 상한으로 수주대금을 찾는 방법이고, 이 현물 상환 방법은 상품과 대금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방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그 다음에 후지불. 이거는 선적되고 난 이후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. 그 다음에 이 포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포장. 포장, 이것은 패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. 패킹 내지는 패키지, 이렇게 표현하는데, 이 수출 화물의 그 포장은 대체로 가볍고 튼튼해야 하고, 그 다음에 포장 비용도 저렴해야 됩니다.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계약 물품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관상 식별이 명확해야 합니다. 그 포장 방법에 보면 유니트리 패킹, 인테리어 패킹, 아우터 패킹이 있는데, 게장은 여기서 이 개자입니다. 하나하나, 한 개, 두 개 할 때. 그 다음에 이 소매 단위 하나하나를 포장하는 것이 게장. 내장, 이것은 이 화물 취급하기 편리하도록 일정한 양을 묶어서 한번 한 번에 포장하는 것이 내장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외장은 하역 작업에 편리하도록 이 몇 개의 그 내장을 이 하나의 상자에 다시 포장하는 것이 외장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무역 계약에는 보통 이 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, 그 다음에 모두 몇 개씩을 담아서 외장으로 할 것인지도 정할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수출 화물의 그 가장 일반적인 포장은 이 상자 케이스이지만은 이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.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쉬핑 마크로 한자로 쓰면은 화인. 이 운송업자 내지는 운송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수입업자가 아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포장의 외장에 이 기호라든지 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화인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
수출업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업자가 화인의 모양을 지시하면은 이 지시에 따라서 수출업자는 이 표시를 하는데, 이 수입업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, 내지는 이 계약서 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, unless otherwise specified. 수출업자의 임의대로 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이 화인도 메인 마크가 있고 카운트 마크가 있는데, 이 외장에 삼각형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타원형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하고, 그 안에 뭐 PAK 같은 내가 만든 회사의 뭐 상호라든지 이런 약자를 기업합니다. 그리고 이 부화인은 같은 롯의 다른 화물과 내가 이렇게 실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넘버를 20-1, 20-2 이런 식으로 이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이 부화인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무역거래 일반 조건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당사자 간에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 거래의 그 일반 기준이 될 조건들을 협정하는데, 이러한 것을 일반 거래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General Terms and Condition입니다. 별도의 그 일반 거래 협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은, 대부분의 무역 거래에서는 무역 계약서 앞면, 이 전면을 개별 약정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형식으로 하고, 뒷면에 일반 거래 조건을 인쇄해서 사용합니다. 이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이 일반 거래 조건은 앞면, 전면의 개별 계약의 조건을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개별 거래 약정 사항과 일반 거래 조건이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데, 이 경우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개별 약정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무역계약의 체결에 있어 가지고 무역계약의 의의라든지, 그 다음에 무역계약서 상의 약정사항 등이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무역계약의 의의에서 볼 때 보면은 우리가 참 이 무역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경제학, 경영학적인 것보다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테고요. 그 다음에 이 무역계약서 상에 나오는 약정 내용들을 봤을 때 무역에 있어서의 그 관습적인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이 인코텀즈라든지 관련해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됐었을 것입니다. 그럼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